월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러시아 상황이랑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그리고 이 미국의 그 스탠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쩌면은 세계 3차 대전도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이 뉴스에 러시아 전 대통령이자 안보 고위 관리자인 디미트리 메드베데프라고 하는 러시아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가지고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푸틴은 불장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공격을 더 강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 나는 이 전쟁을 끝내려고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푸틴 내 말을 듣지를 않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격화시키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푸틴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 더 큰 일이 이제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이 러시아 전 대통령은 이 자신의 그 X 계정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이제 정말 나쁜 일은 단 하나만 이렇게 또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계 3차 대전이 이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이런 발언을 이렇게 또 한 것을 가지고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가 이렇게 또 나서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끝내는 그런 이 그림을 이렇게 또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무런 것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내뱉은 그 말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좀 이제 그림이 이렇게 또 안 좋다 보니까 푸틴을 좀 더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의 불장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더 강력한 제재를 이렇게 또 준비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전 대통령은 이러다가는 3차 대전도 이렇게 또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좀 이제 경제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이 러시아가 좀 이제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또 계속 이제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시작을 한 뒤로부터 이 러시아 내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 무기 공장들이 다시 이렇게 또 돌아가게 되면서 경제에 어느 정도 이제 활력을 이렇게 또 불어넣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또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방에 대한 이 경제 제재도 계속해가지고 계속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전쟁이 너무나 이렇게 또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의 이 경제가 좀 이제 쿨다운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민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는 확실히 낫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요. 이 푸틴조차도 만약에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끝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가 좀 이제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또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신의 그 정치적 입지도 이 러시아 내에서 좀 이제 약해질 뿐더러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제 경제도 좀 이제 갑자기 이제 멈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끝내야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또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이 뭐 광물 협정을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또 맺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광산을 캐거나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제 제한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쨌든 이제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푸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핵 사용에 대해 가지고 핵무기를 이제 사용을 하겠다. 만약에 이 유럽에서 뭐 미국이 뭐 나토가 우리를 건드린다고 하면은 핵을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 전 대통령은 어쩌면은 3차 대전도 일어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이 압박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독일에 지금 가가지고 이 메르츠 이 총리랑 이렇게 또 회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회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또 제공을 이렇게 또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독일을 본다고 하면은 나토 내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이 영향력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거든요. 전에는 이 미국이 가장 강력한 이 영향력을 이렇게 또 펼쳤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취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굳이 나토에 가가지고 돈을 써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유럽 너네들이 이제 돈을 써가지고 너네가 유럽을 지켜라 라는 그런 스탠스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독일을 본다고 하면은 재무장을 엄청나게 지금 빡시게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에서는 이 GDP 대비 2% 정도를 방위비를 이렇게 또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2%를 3.5%로 지금 늘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다시 재무장을 이 독일에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독일을 본다고 하면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좀 이제 강력한 나라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본다고 하면은 독일이 기술력이 막 기가 막히거든요. 포르쉐도 있고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굉장히 막강한 이런 이제 기술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또 재무장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독일이라는 이 나라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또 이제 강력한 군대가 이 독일에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러시아도 이 전쟁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 공장들을 이렇게 또 돌리게 되면서 러시아도 지금 강력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진짜로 세계 3차 대전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또 벌어질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탓이죠.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탓이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나토에서 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푸틴 대통령 편을 이렇게 들면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데 흐지부지 되고 아무런 그런 진전도 없고 전쟁은 오히려 지금 격화되고 있고, 이 상태로 가다가 진짜로 뭐 핵전쟁이나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 탓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캐나다에 대고 우리 미국이 캐나다를 이렇게 또 지켜줄 테니까 51개 주가 되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골든돔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막강한 돈을 이렇게 또 들여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또 감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전 세계에서 어디에선가 무기가 뭐 탄도미사일이나 그런 미사일들이 이렇게 또 발사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골든돔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무기를 바로 무력화시켜버리는, 격추를 시켜버리는 그 골든돔을 지금 준비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3년 내에 내가 임기에 이렇게 또 있었을 때 다 완성을 해가지고 이 골든돔을 이제 시행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뉴스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이 캐나다가 이 골든돔에 이렇게 또 참여를 이렇게 또 하는 조건으로 이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그런 이제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분명히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캐나다에서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이 총리가 이렇게 또 뽑히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캐나다는 낫볼셀이다. 우리는 독립적인 국가이다. 우리는 절대로 미국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캐나다가 어떻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됩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뒤에서 꿍꿍이 짓을 이렇게 또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진짜 더러운 일을 막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이슈들을 이렇게 또 덮으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꺼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이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캐나다가 그냥 이제 캐나다 독립국으로 이렇게 또 남는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골든돔을 이렇게 또 쓰려고 한다고 하면은 610억 달러를 이렇게 또 내야 한다. 하지만 이 51번째 주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무료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는 결코 이 매물로 나올 나라가 아니다. 이 폴세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반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영국 이제 국왕 찰스 3세도 이제 캐나다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또 연설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간접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이렇게 또 거부를 하면서 캐나다는 스스로를 이렇게 또 지킬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캐나다를 이제 미국의 51번째 주로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 정신 어떻게 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영국에서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골든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방어를 하는 우주 기반의 미사일 방어 체계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위성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또 발사가 되고 있는 그 미사일을 이렇게 또 탐지를 하고 그리고 요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3년 내에 완전 가동을 이렇게 또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임기 내에 이거를 가동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총 예산은 지금 잡은 것만 1,750억 달러인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캐나다를 이렇게 또 걸고 넘어지면서 캐나다가 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전혀 이제 근거가 없는 그런 소리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슈가 여기에 이렇게 또 쏠려 있으면은 자신이 뒤에서 다른 일들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이렇게 또 이슈가 이렇게 또 나왔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보잉 747기를 뭐 카타르에서 이렇게 또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 보잉 747기를 뭐 1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또 들여가지고 에어포스 1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지가 쓴 다음에 나중에 이제 퇴임을 이렇게 또 하면은 트럼프 도서관 재단에다가 뭐 기증을 한다 이거 그냥 먹겠다라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이렇게 또 순방을 하면서 그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족들의 그 비즈니스 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트코인 같은 이 크립토 커런시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코인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긁어 모았거든요. 긁어 모았는데 그런데 이 굉장히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외국 사람들 중에서는 중국 사람도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 중국 사람이 2천만 달러 정도를 트럼프 코인을 이렇게 또 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무슨 일 때문에 기소가 됐었는데 그 기소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뭐 보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가장 부패한 정권을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구린 짓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지금 이슈를 딴 데로 이렇게 또 돌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정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폴리티코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유럽이랑 이 무역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 무역 협상이 제대로 진전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유럽에다가 6월 1일부터 50%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붙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 50% 협상을 이제 단 며칠 내에 이번 주 초에 이렇게 또 걷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 말에 이렇게 또 걷어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유럽에다가 50%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위협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유럽이랑 이제 미국이랑 이 무역 협상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효과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유럽이 지금 신속하게 우리랑 이렇게 또 대화를 하려고 지금 연락을 이렇게 또 해오고 있으면서 무역 협상을 지금 빨리 하자라고 이제 유럽 쪽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50%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이렇게 또 통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거를 우선 이제 한 달을 이렇게 또 미뤘거든요. 미루면서 지금 이 무역 협상을 지금 빨리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미국은 일방적으로 양보만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 협상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협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제대로 된 그 협상을 하자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을 이렇게 또 내걸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못해 왔었던 것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직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실질적 협상을 이렇게 또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유럽에서는 아무런 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유럽도 알고 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또 할 것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막 화를 내면서 또 그럴 거 아니야. 좀 이제 애 같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아무런 공식 논평을 이렇게 또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이제 취임을 이렇게 또 한 뒤로부터 미국은 좀 이제 떼쓰는 그런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까지는 먹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까지는 진짜 강력한 나라이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렇게 또 벌이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미국은 확실히 좀 이제 많이 약화된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의견 차이가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또 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One Big Beautiful Bill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또 통과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측에서 나의 노력, 이 도지의 그 노력을 지금 물거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공화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One Big Beautiful Bill을 이렇게 또 통과를 이렇게 또 시킴으로 해가지고 막대한 지출이 지금 생겨나게 생겼다. 이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도지에서 지출을 이렇게 또 막으려고 하고 있었던 게 그게 다 물거품이 되고 있다. 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이 어마무시한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나의 노력이, 내가 사람들을 많이 자른 것, 내가 이 미국의 이 정부에서 지출이 되고 있었던 거를 이제 줄인 것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에 의해 가지고 물거품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원 빅 뷰티풀 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조금씩 진짜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듯하게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만 깊게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 억만장자들 있지 않습니까? 억만장자들이나 이 기업들의 세금을 이제 줄여주는 것밖에 없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메디케어 같은 걸 잘라버리고, 메디칼 잘라버리고, 뭐 스낵 같은 거, 뭐 저소득층들을 위한, 뭐 노인층들을 위한 그런 이 도움 같은 것들을 다 축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굉장히 덜 걷고, 특히 이제 부자들한테 어마무시한 이 세금 감면을 이렇게 또 해주고, 우리 뭐 중산층들, 저소득층들,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이 혜택을 줄여버리고, 이거는 진짜 아니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도 지금 보니까 지출안에 보니까 이 지출이 더 늘게 생겼다라는 그런 소리지. 부자들의 이제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다 보니까 지출안이 더 지금 늘고 있다고요. 이 미국의 그 지출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늘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 미국의 뎁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빚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좋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또 폐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청정 에너지 그런 인센티브 같은 거 이렇게 또 폐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또 말씀드린 뭐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같은 거 이제 다 이렇게 또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 국경에다가 장벽 건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전기차 세금 공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폐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이제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형편없거든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붙어먹게 되면서 좀 이제 구구 쪽으로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빠지지 않았습니까? 발언 같은 것들도 좀 이상한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불매 운동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판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줄어들다 보니까,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그 인센티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7,500달러.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폐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폐지를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폐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는 아마도 이 정부 보조금이 7,500달러가 이렇게 또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화당에서 이 원 빅 뷰티풀 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제안을 한 스펜딩 빌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기는 시켰는데, 그런데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좀 이제 많은 반대 의견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했었을 그 당시에는 뭐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메디칼, 뭐 메디케어, 뭐 스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지키겠다고 이렇게 또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1조 달러가 지금 감축이 되고 있다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저소득층들, 노인분들, 메디케어, 뭐 메디칼, 뭐 스낵 같은 것들 굉장히 지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나 화가 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뭐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도 어느 정도 좀 이제 타격을 이렇게 또 입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 산하에 이 학생 비자 발급을 지금 중단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 심사까지 지금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전 세계 이제 미국 대사관에다가 학생 비자 발급 인터뷰 일정을 지금 중단을 해라 라고 이제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 이렇게 또 오려고 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소셜 미디어를 심사를 해라. 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봐가지고 이 학생들이 무슨 사상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지 이 심사를 이렇게 또 해라
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학생들, 미국으로 이렇게 또 유학을 이렇게 또 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은 큰 영향을 이렇게 또 받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중국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학생들의 이제 큰 영향을 이렇게 또 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예약이 이제 벌써 잡힌 그런 이제 학생들은 이 예약대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또 진행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인터뷰를 이렇게 또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제 보류를 해라라고 한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새로운 유학생들을 이제 안 받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어쨌든 간에 이 인터뷰를 이렇게 또 중단을 하고 그리고 그 신청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 소셜 미디어를 이제 심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만약에 이상한 사상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이제 이상하고 그리고 좀 너무나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또 치우쳐진 그런 사상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배제를 이렇게 또 시키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이제 대학들에 대해 가지고 수억 달러 자금을 지금 이 지원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제 중단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유학생들까지 지금 비자를 이렇게 또 취소를 이렇게 또 하거나 유학생들을 지금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력하게 때리는 그 대학교는 바로 이제 하버드 대학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한테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이제 좌파적이고 그리고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이제 반유대주의가 이렇게 또 묻어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26억 달러 상당의 그 연방 보조금 이렇게 또 동결을 하고 1억 달러 상당의 그 추가 자금을 이렇게 또 지금 뭐 지원을 이렇게 또 하거나 뭐 컨트랙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캔슬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학생들 뭐 등록을 하는 것들도 이렇게 또 막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연구자 이제 수용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이제 자격도 이렇게 또 박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법원이 우선은 좀 이제 프리즈를 하긴 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에 대한 그런 압박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심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이제 침해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유학을 이렇게 또 오려고 하려는 사람들은 빨리 이 SNS 서비스 빨리 지워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이 SNS 서비스 이렇게 또 하다가 심사에 이렇게 또 들어갔는데 뭐야 너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은 미국으로 이렇게 또 못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 추방 조치를 막 심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이 불법 체류자들을 막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농업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인력 부족, 그 인력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농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매년 3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그 계절 노동자들 H-2A 비자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계절만 이렇게 또 미국에 넘어와가지고 이제 농사일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가는 게 있나 봐요. 그것에 이렇게 또 의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추방 위협에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불확실한 H-2A 비자 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농부들과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불안에 이렇게 또 휩싸여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농장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농업이 이제 지속이 되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못 넘어오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농업이 이렇게 또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인력을 이제 자동화로 이렇게 또 대체를 하자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될 수가 없다고요. 뭐 당연히 자동화가 되는 것은 벌써 자동화를 이렇게 벌써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자동화를 할 수가 없는 그 여러 작물들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의 이제 손에 의해 가지고 뭐 재배가 되고 추수가 되고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이제 농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농장들은 어차피 자동화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없다라고 한다고요. 굉장히 많은 자금이 이렇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이제 농장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생겼다라는 그런 소리죠. 분명히 이런 이제 시골 지역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골 지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더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또 직면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뭐 소규모나 뭐 조금 이제 중규모 이런 이제 농장들은 대규모 이 농장들에 의해 가지고 다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뭐 중산층들이나 이제 저소득층들은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부자들이 지금 더 부자가 지금 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농장 업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조치도 좀 이제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 H2A 비자, 이 노동 비자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특히 이제 남미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와 가지고 계절 노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농장주들이 이런 사람들의 이 여권을 이렇게 또 뺏어 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또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불합리한 그런 고용주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개혁이 여기에도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 이제 지켜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또 사면을 해줬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크리스 리 가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이렇게 또 보면은 3,600만 달러의 이제 금융 사기 혐의를 받은, 이 유죄 판결을 받은 리얼리티 스타 부부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기꾼들을 사면을 해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기를 이렇게 또 친 것뿐만이 아니라 3년 전에는 세금 회피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세금 회피도 하고 3,600만 달러 규모의 은행 사기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또 사면을 이렇게 또 해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 리 이 부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년 전에 이 미국 그 USA 네트워크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크리스 리 노 베스트라고 하는 어느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이렇게 또 얻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벌어들인 그 부와 성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부 다 사기 그리고 이제 거짓에 기반이 된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된 그 사기와 그리고 세금 탈루들로 인해 가지고 사치를 이렇게 또 누려온 사기꾼들이다 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는, 남편은 12년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인은 7년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정치적인 보복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기꾼 부부를 사면을 이렇게 또 시켜줬다고요. 야,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차 이제 거의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랑 이제 비슷한 그런 사기꾼들을 이렇게 또 사면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 12년형, 7년형을 이렇게 또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면을 해줬다고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너무나 구린 일들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앞에서 좀 이제 이슈를 이렇게 또 돌리려고 계속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골든돔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캐나다를 이렇게 또 51번째 주로 지금 고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자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들만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뒤로는 이렇게 구린 짓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이 어떠한 꼴로 이렇게 또 돌아가는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여기 이 M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뭐 사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법계에서 공직 부패 수사가 지금 후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 이렇게 또 시작을 함으로 해가지고 보수 성향의 경제 이제 공직자들을 여러 명이 이렇게 또 사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는 이런 사기꾼까지 이렇게 또 사면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그 사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버지니아 주에 있는 어느 한 이제 뭐 보안관이 있다고 합니다. 뭐 스캇이라고 하는 이 보안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스캇 젠킨스라고 하는 이 보안관이 현금 수수와 그리고 이제 권력 남용 혐의로 의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면을 해줬다고 해요. 분명히 부패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면을 해줬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공공청년부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패 혐의 같은 거 막 잘라버리고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이제 공견하게 부패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이 사법부의 그 역할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축소를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취임을 한 뒤에 FBI 워싱턴 지부에서는 연방 부패 수사팀을 해체를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 부패 같은 그런 이제 수사를 하는 것들을 해체를 해버렸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맘 놓고 이 부패 같은 그런 행각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대놓고 커럽션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이제 자신의 그 밈코인, 트럼프 코인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로부터 어마무시한 자금들을 이렇게 또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지금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전 법무부 이제 관계자는 공직 부패 단속을 중요시하지 않는 이 행정부이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러 지금 부패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이 아주 그냥 부패 국가가 지금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부패를 그냥 할 수 있도록 뭐 뇌물 같은 걸 막 마음대로 먹이고,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런 뭐 민코인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지금 부패 자금을 이렇게 또 모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공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사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사기꾼들을 사면을 해주고 있고, 부패 혐의를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그런 공직자들을 지금 사면을 이렇게 또 시켜주고 있다고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랑 이 비즈니스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취임을 하자마자 중국에다가 대고 엄청나게 무역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은 동맹국들한테 중국이랑 거래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랑 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그 물건들 엄청나게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 굉장히 신기한 물건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거를 도대체 놓칠 수가 없다. 중국의 제품들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딜레마에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유럽의 이제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또 사업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국 자체에서도 좀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이렇게 또 많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에서는 중국 부품들의 이제 구매가 계속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품질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저렴해.
거기에다가 지금 이 위안화 있지 않습니까? 중국 화폐가 굉장히 약세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 물건들을 안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전 세계에서 가성비가 최고인 부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단 중국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제품들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또 수출이 이렇게 또 되는 것을 이렇게 또 막으려고 하고 있고, 미국이랑 이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더 강력하게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좀 뭐 보복 관세도 이렇게 또 때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중국 제품들은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고 아직도 싸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딜레마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이 이제 영향력이 진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이렇게 또 생산이 됐고, 예전부터 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이 기술을 이렇게 또 넘겨주다 보니까 중국에 이렇게 빨리 성장을 이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진짜 인력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도 좀 이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중국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분명히 미국을 이렇게 또 넘어설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너무나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해버린다고 하면은 나까지 타격을 입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전 세계가 중국을 좀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는 있는데, 미국이 이제 나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이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다 힘들어지게 되는 것인지, 나중에는 결국 이제 미국이 이렇게 또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월마트나 뭐 탈겟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내에서 이 보이콧 있지 않습니까? 불매 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이 DEI 프로그램들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한테 DEI 프로그램들 축소를 하고 아니면은 제거를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ESG 있지 않습니까? 환경, 사회, 뭐 지배구조 같은 그런 이제 정책 같은 것들, 좀 이제 이상적인 그런 정책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 폐기를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뭐 DEI 뭐 폐지를 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불매 운동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불매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선 이 탈겟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탈겟은 2023년도에 프라이드 멀천다이즈 있지 않습니까? 동성 연애자들을 위한 무슨 뭐 물건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이 입구에다가 이렇게 또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논란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뭐 동성 연애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물품들을 뭐 앞에다가 이렇게 또 배치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좀 이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불매 운동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또 감소를 했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이 탈겟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들어오면서 이 기업들한테 다 이제 DEI 같은 거 이제 철폐를 이렇게 또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겟에서는 그때 이 프라이드를 이렇게 또 했었던 거를 이제 그때 좀 이제 많은 이제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DEI를 이제 처리를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한테 엄청난 불매 운동이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요. 그래가지고 탈겟은 이 LGBTQ들을 이렇게 또 옹호를 했다가 불매 운동 먹고, 그리고 이 DEI를 이렇게 또 철폐를 했다가 이제 불매 운동을 맞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월마트에서도 DEI 프로그램들 일부 이렇게 또 폐지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불매 운동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맞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불매 운동들에 의해 가지고 이 진짜 실적 악화가 지금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정치적 분열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불매 운동 같은 것들이 이 기업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보이콧에 대해 가지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웬만하면은 입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최고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나쁜 얘기만 이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제가 싫어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안 했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구독자들을 이렇게 또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런 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조금 이제 피해를 이렇게 또 입은 사례가 아닐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불매 운동에 대한 그런 이제 경고들을 지금 뭐 기업들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랐고 있네요. 야,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연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치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두 개 세트에 이빨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유아치가 있고, 그리고 그 유아치가 이렇게 또 빠지면 이제 영구치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 영구치가 이렇게 또 빠지면은 다시 이 이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에서 연구를 이렇게 또 했는데 세 번째 치아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연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일본에서는 2030년도까지 치아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약물을 상용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계속 이렇게 또 시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약이라고 한다고 해요. 신약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뭐 임상 시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다 이제 된다고 하면은 임플란트를 대체를 할 수가 있는 획기적인 치과 치료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2030년도에는 만약에 이빨이 이제 없다고 하면은 이런 이 약물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빨이 다시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뭐 틀니 같은 것들이나 뭐 임플란트 같은 것들을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치아 재생 약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소폭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도 0.2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0.2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변동은 없기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은 연준에 그 5월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록을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거밖에도 오늘 이 장을 이렇게 또 마감을 한 뒤에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이 이렇게 또 발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또 주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별 이 주가 변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옥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12% 이제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적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분기 실적은 이제 예상보다는 이렇게 또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경제가 좀 이제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이던스를 그냥 아무런 이제 변동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딕스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용품 이렇게 또 파는 딕스는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이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오를 수도 있고 이제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연준의 그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중앙은행들의 이제 향후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그 방향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주말이죠. 저번 주말에 이제 유럽 연합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50% 이렇게 또 매기기로 한 거 한 달 이렇게 또 연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제 주식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또 올랐죠. 많이 이렇게 또 올랐지만 아직도 이제 불확실성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 주식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어베코롬비아 앤 피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어베코롬비아 앤 피치가 오늘 25%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이제 실적이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망치를 이렇게 또 내놨는데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1억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전년 대비 해가지고 한 8% 정도가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은 1달러 59센트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예상치보다 더 높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이익은 8,040만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간 가이던스를 이제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이제 이 경제는 이제 나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가이던스를 이렇게 또 낮췄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할리스터나 뭐 어베크롬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할리스터는 이제 매출이 22% 정도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성장을 이렇게 또 이끌어갔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어베크롬비는 매출이 한 4% 정도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어베크롬비 피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이제 괜찮게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를 이렇게 또 살렸다라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은 좀 이제 낮아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베크롬비 피치에서는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이제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도 오늘 어마무시에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 주식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게임스탑인데, 게임스탑은 오늘 9% 넘는 폭락장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내려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게임스탑에서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전에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게임스탑에서는 비트코인을 5억 달러, 이 $500 밀리언 어치의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샀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4,710개의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샀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만 8천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 비슷하게 이렇게 또 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게임스탑에서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샀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한 뒤로부터 주식은 9% 넘게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게임스탑은 올해 들어가지고 한 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9% 정도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다 날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게임스탑에서는 지난 2월 달에 이 암호화폐 자산 이제 보유 계획을 이제 처음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3월 달에 공식 확인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처음에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500 밀리언 어치를 이렇게 또 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비쌀 때 산 거 아니야 라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스탑 주식에 이렇게 또 내려간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X에서는 어제 스타쉽 이제 시험 발사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시험 발사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패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속 이제 실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텍사스에 있는 이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이랑 그리고 그 밑에는 그 헤비 부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발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9번째 시험 발사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또 폭발을 했다라고 한다고요. 지난 1월 달에도 폭발을 하고, 지난 3월 달에도 이제 폭발을 하고, 그리고 요번 5월 달에도 이제 폭발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또 봤거든요. 우선 출발은 잘했어. 출발은 잘했는데, 그런데 이 스타쉽이 이렇게 또 분리가 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 스타링크 더미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링크 더미를 이렇게 또 발사를 이렇게 또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합니다. 그게 안 되고 터졌다고요. 터지고, 그리고 그 2단 로켓 역시 회수하는데 이렇게 또 실패를 하면서 터져버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부스터가 이렇게 또 폭발을 하고, 스타쉽 역시 연료 누출과 회전 실패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자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FAA에서는 스타쉽이 이렇게 또 폭파가 되기는 됐지만 뭐 아무런 피해는 없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런 실패에 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이제 앞으로 더 자주 스타쉽을 이렇게 또 발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한 달도 안 돼서 계속해가지고 이 스타쉽을 성공을 할 때까지 이제 발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스타쉽이 진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이 로켓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야, 그런데 이것을 지금 9번째 이 시험 발사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거든요. 이 돈 들어간 게 어마무시한데, 예, 어쨌든 일론 머스크, 네, 진짜 돈 많은 것은 네, 진짜 네, 알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스페이스 X에서는 나중에 스타쉽이 이제 성공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 분명히 네, 이제 더 많은 돈들을 이렇게 또 벌어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스페이스 X는 네, 전 세계에서 이제 민간 기업이면서 가장 이제 선도적으로 이런 우주 비행 같은 것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미래 기업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 X가 항상 팔콘 9 로켓 이렇게 또 발사를 할 때마다 그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는데 볼 때마다 경이로워,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그 말이나 됩니까? 발사체가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발사를 하고 그게 다시 되돌아와서 그거를 또 재사용을 한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이 스페이스 X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사람이기는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붙어 먹어가지고 이런 좀 안 좋은 이런 사례를 이렇게 또 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어떻게 흘러갈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자동차 이 뉴스도 이렇게 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 도요타 있지 않습니까? 도요타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지 않습니까? 이 플러그인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제 판매 목표를 대폭 이제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2023년도에는 이 미국 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2.4%였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요타에서는 이 플러그인 이 하이브리드 이제 판매 목표를 2030년도까지 20%로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이제 대규모 이제 확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30년도까지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차량들을 이 미국 판매 50% 이상을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전기차는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도요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도요타에서는 전기차 전환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도요타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잘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이면서, 그러면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진짜 잘 팔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는 전기 차량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는 막 이렇게 또 가려고 하는 것 같다가 도 지금 좀 이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의 판단이 맞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도요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가솔린 차량들에서 지금 다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지금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제 가솔린 차량으로만은 이제 안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이 라브4에도 이제 새로운 라브4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도요타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점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또 바꾼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전기차로 이렇게 또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지금 이 도요타에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이 내연기관 차들은 앞으로 계속 좀 이제 꾸준히 이제 팔릴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어느 정도 이제 중간 단계인 이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이 하이브리드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팔겠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들도 이렇게 또 없애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가스 같은 거 더 써라라고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2035년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 차를 이제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뭐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연기관 차는 원한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또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 도요타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더 늘리고, 그리고 나중에 전기차로 이렇게 또 넘어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얼어붙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의 이제 주택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그리고 이제 높은
높은 모기지로 인해 가지고 주택 판매가 엄청나게 둔화가 되고 있다. 신축도 엄청나게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달 기존 주택 이제 판매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6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에서의 이제 팬데믹 이전과 이렇게 또 비교를 이렇게 또 하더라도 이 주택 가격은 지금 이 50%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이렇게 또 구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모기지 금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7%대까지 이렇게 또 올랐다. 지금 뭐 6.86%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이렇게 또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구매자들이 이제 부담을 이렇게 또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 비용들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캐나다 이제 목재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 1년 새 16% 정도가 이제 목재의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집을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11,000 이상이 더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주택은 팔리고 있지 않고 이 주택을 이렇게 또 만드는 데는 비싸지고 있고 그러면서 모기지율까지 이렇게 또 높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이 집값들이 살짝 지금 내려갈랑 말랑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가 이제 불안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구매자들이 주택 구매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루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4월달 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 굉장히 둔화가 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러다가 실제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